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서 235페이지. 자, 중단에 동그라미 3 등기 신청 방법이라는 제목을 한번 찾아주시고 형광펜을 그대로 거보세요. 자, 그걸 왜 거보셔야 되느냐 하면은, 자, 고개 들어보세요. 등기 신청 방법 큰 습 두 가지를 아셔야 돼. 등기 신청하는 방법, 등기소에 직접 들어가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들어가기 힘드니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 해갖고 전송 자료를 이제 보내는 방식으로 신청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직접 그 토지 건물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들어가갖고 신청하는 방식을 갖다가 방문 신청이라고 법률 용어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고개 숙이시고 방문 신청이나 용어만 형광펜 치시면 돼. 등기 신청 방법에는 기업번 방문 신청 보이시죠? 자, 넘겨보세요. 자, 236페이지 니은번 전자신청. 자, 그러면 시험에서는 독립적인 문제로 출제될 때 전자신청을 독립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럼 전자신청이 뭔지 감잡고 등기소에 방문해갖고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 접속해갖고 전송자료 보내는 방식으로 신청하는 거잖아. 그건 독립적인 시험 문제로 지금까지 3번이나 출제했어요. 전 지문 잡을 게 많아. 자, 이제 가볼게요. 전자신청은 자, 뭐를 아셔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교재 237페이지 상단에 참고사항 나오는 거 찾으셨어요? 참고가 아니라 시험에서 반드시 아셔야 될래. 참고는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잖아. 절대 참고가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전자신청하기 위한 사용자 등록 이렇게 나오죠? 사용자 등록 옆에다가 쓰실래요? 출석 형광펜 출석 237페이지 재료의 상단에 참고사항에 전자신청하기 위한 사용자 등록 옆에다 규칙 몇 조 옆에다 땡땡이로 출석 쓰셔야 돼. 자, 그러면 왼쪽에 236페이지 교재부터 만들고 A번 전자신청할 수 니은번 제목 형광펜 쳤죠. 전자신청. 예, 그 옆에다 출석 X 이렇게 쓰세요. 출석 X. 시험에 그거부터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용어로 하면 그게 그 말이고 이게 이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거기에 들어오세요. 자, 두 가지 법률 용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용자 등록하려면은 출석을 해야 돼요. 전자신청은 출석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구분 못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고개 들어보세요. 자, 은행 거래할 때 직접 방문해서 거래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 뱅킹 이용할 수 있어요? 인터넷 뱅킹 이용하려면 개설해야죠. 개설하려면은 인터넷 접속해서 은행에 개설 등록할 수 있어요?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야지만이 인터넷 뱅킹 개설 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개설 등록 못해. 가까운 지점에 거래은행에 방문하지 않으면은 개설 등록 못 받는다니까. 인터넷 뱅킹 하겠다고 개설 등록 못 받아요. 그 개설 등록 받는 절차가 등기에서 사용자 등록이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대법원은 등기소에 접속하는 게 전자신청이잖아. 그거 하려면은 먼저 개설 등록을 안 받으면은 대법원 등기소에 로그인을 못 해요. 그걸 이제 전자신청 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사용자 등록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자 등록 하려면은 출석해갖고 해야 된대요. 인터넷 접속해갖고 사용자 등록해야 된대. 출석해갖고. 그럼 전자신청은? 출석 안 하고 그걸 인터넷 뱅킹하고 똑같이 생각해 대입해서 공부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 자, 다시 한번. 사용자 등록은 출석해야 돼. 전자신청은 출석 안 해도 돼. 자, 그러면 자, 이제 지문 잡기. 자, 237페이지 전자신청하기 위한 사용자 등록에 출석 두 글자 용어 쓴 이유 아시겠습니까? 전자신청에 출석 X 용어 쓴 이유 아시겠죠? 자, 이제 그 안에 내용. 자, 3번. 사용자 등록 유기간 숫자 아셔야 돼. 3년. 두 번째 줄에. 자,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서부터 만료일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죠? 연장 기간도 3년. 연장 기간도 몇 년? 3년. 자, 됐어요? 그럼 이제 사용자 등록을 등기소에 가서 했죠?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등기하고 싶으면 대법원 등기소에 로그인 하는 게 이제 전자 신청입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이제 가시면 돼. 자, 236페이지 왼쪽에 A번
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 제목 그대로 형광펜. 자, 로마 숫자 1. 당사자 본인의 등기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 등록을 한 자연인 외국인 형광펜. 자연인 외국인.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법인 형광펜. 자주 출제 단답이지만 누구와 누가 전자신청할 수 있대요? 자연인하고 외국인하고 법인이 전자신청할 수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고개 들어보세요. 종중, 문중 같은 데를 뭐라고 부르죠? 권리능력 없는 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는 전자신청 제도를 아직까지는 절대 이용을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누구만 이용할 수 있대요? 자연인하고 외국인까지도 포함하는데 그리고 법인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 누구는 전자신청 제도 이용 못한대요?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자, 그 다음에 자 로마 숫자 2. 자, 고개 들어보시고 로마 숫자 2에는 먼저 이해하고 키워드 칠게요. 자,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로그인할 수가 있죠. 그럼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로그인하면 대리인에 의해 전자신청하는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위임장 받은 사람이 로그인을 하려면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데 등기소에 들어오는 걸 수수료 받아서 업으로 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 아니고는 절대 전자신청제도 이용 못합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면 밥그릇 때문에. 밥그릇 챙겨주려고. 그럼 등기소에 들어온 걸 업으로 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격증의 이름이 우리나라는 딱 두 가지가 있어. 법무사하고 변호사하고. 그러면 수수료 위임장 받은 사람이 대법원 등기소에 로그인하려면 누구만 로그인할 수 있대요? 변호사, 법무사 아니고는 로그인이 안 된대. 이거는 고개 들어보세요. 방문 신청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방문 신청에도 등기소에 위임장 받은 사람이 들어가죠? 중개사 들어갔다가는 형사처벌 받아. 왜? 밥그릇.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밥 벌어먹기 죽게 생겼으니까 밥그릇 챙겨주는 거예요. 법에서. 누구한테? 변호사, 법무사한테.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밥그릇이 누구 밥그릇이 더 크니까? 중개사 밥그릇이 변호사, 법무사보다 훨씬 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계속 소송 중이잖아.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누가? 그 변호사, 법무사 애들이 이쪽 밥그릇 좀 달라고 지금 소송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쑤셔놓고 계속 로비 활동 벌이잖아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서 여러분한테 상납하러 오는지 여러분들이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가 상납하는지를 한번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갈 일 절대 없어. 근데 변호사 사무장, 법무사 사무장은 여러분들 명절 때 꼬박꼬박 찾아와. 진짜라니까? 어떻게 그렇지? 보세요 나중에. 꼬박꼬박 찾아와요. 꼬박꼬박 명절 선물 꼭 가져와. 법무사 사무장들이 여러분 사무실에 들려서 자격증 따고 개공해야 말이지 뭐. 중개사가 법무사 사무실 갈 일 없어. 전화 한 통 하면 막 칼같이 오고, 네, 걔네 명절마다 꼬박꼬박 선물해줘. 자기 거래처. 여러분 밥그릇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격증 공부하는 거. 나중에. 자, 그 다음에 할게요. 자, 이제 대리인은 그러면은 누구만이 로그인 할 수가 있다? 변호사, 법무사. 밥그릇 챙겨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당사자가 할 때는 자연인, 외국인, 법인 다 가능하고. 자, 이제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 네, 됐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정리하셔야 되는 게, 자, 교재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구나. 자, 뒤로 넘겨보세요. 뒤로 넘겨보시면은 240페이지 법률 규정에 의한 등기 절차 양가로 1 큰 제목을 보세요. 등기관 직권에 의한 등기 나오죠.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 하단에 나오죠. 그러면 그 등기관 직권에 의한 등기가 동그라미로 일련 번호가 14가지가 있어. 그건 오늘 배울 얘기가 아니고 뒤에 다음 주에 3주에 걸쳐서 강론에 배울 등기를 갖다 3주에 앞으로 배울 등기를 다 앞에다 몰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볼 필요는 없어. 강론에서 그걸 하나하나 이제 다음 주서부터 배워나갈 거니까. 아셨죠? 자, 이제 그러면
우측으로 오시면 241페이지에 등기 신청 당사자 찾으셨습니까? 자, 이제 그거 정리하셔야 돼요. 등기 못하네. 등시가 아니라 등기 신청의 당사자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을 갖추고 등기 신청 능력을 갖춰야 된다 해놓고 01 등기 신청 당사자 능력 이렇게 나오죠. 옆에다가 쓰십시오. 옆에다가 쓰십시오. 민법의 권리 능력. 쓰신 분은 고개 들어보시고. 민법의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자, 법률 관계를 맺으면 법률 관계를 이제 맺게 되는 건 법률 요건이 있어야 법률 관계가 형성돼. 그 법률 요건은 두 가지가 있죠. 거래로 법률 요건을 만들 수가 있고 그걸 이제 법률 행위라고 부르고 거래 아닌 사실로 법률 요건을 이루어지는 것을 법률 규정이라고 부른다. 그럼 볼까? 법률 요건은 왜 만들어야 되느냐?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럼 민법상의 효과는 권리 변동이라는 게 민법상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 채권 취득 변경 소멸, 물권 변경 소멸을 갖다 법률용어로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데 그 권리 변동이라는 것을 갖다 민법의 효과라고 부른다면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하나 이상의 의사 표시를 법률 요건으로 하는 것을 갖다가 법률 행위라 부르고 법률 행위 아닌 법률 요건을 갖다가 전부 모아서 법률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법률 행위가 있든 법률 규정이 있든 그걸 당사자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법률 관계를 맺는 요건을 맺는 당사자들을 일컬어서 인이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 인만이 당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래는 누가 할 수가 있다? 당사자. 그 당사자는 누가 될 수가 있다? 인만이. 다시 한. 누구만이? 인만이. 그러면 매매 누가 할 수가 있다? 매매가 거래라는 법률 요건인데 누가 할 수가 있다? 당사자, 인만이. 그럼 매도인, 매수는 인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죽었어. 그걸 법률 요건이라고 하죠. 죽으면 생기는 법률 요건을 뭐라고 부른다? 상속. 뭐라고 불러요? 그럼 잠깐만, 죽는 사람 누구요? 비상속인. 여러분 불렀잖아요 지금. 사람이어야 돼. 상속 받는 사람 누구요? 법률 관계를 맺게 되면 그 법률 요건이든 거래로 법률 요건을 맺든 거래 아닌 법률 규정으로 법률 요건을 맺든 당사자는 반드시 인만이 당사자의 자격이 있어요. 누구만이? 인만이. 그걸 등기법에서는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등기부의 재산권을 본인 앞으로 등기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을 가리켜서 당사자 능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걸 민법에서는 권리 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면 당사자 능력 누구한테 인정되는지 보세요. 양가로 1 자연인 그대로 형광펜 치시면 돼. 양가로 2 법인 두 개만 형광펜 치시면 돼. 자 그러면 자 자연인과 법인만이 등기 신청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거죠. 교재 넘겨볼까요? 242페이지. 양가로 3번 제목이 뭐라고 달려 있어요? 외국인. 거기에 들어보죠. 외국인은 자연인인가요? 그럼 끝난 거야. 3번을 따로 뺄 필요는 없지. 외국인은 누구니까? 자연이니까 3번을 따로 빼는 거 자체가 좀 이해는 안 가는데 오케이 자연인 당연히 외국인도 자연인의 자격이 있으니까 등기 신청 당사자 능력이 있는 거지. 그 안에 안 읽어봐도 돼. 자 4번 볼까? 뭐라고 나와 있냐. 태아 이렇게 나와요. 거기 들어요. 태아는 자 뱃속에 있는 애 아니요. 뱃속에 있는 애. 자연인은 민법 3조에서 언제서부터 자연인 된다 그랬지? 출생애야. 출생애. 뱃속에서 나와야지만이 출생하는 거잖아. 그러면 걔는 태아는 자연인이요? 아니요? 아니요. 왜? 뱃속에 있는 애니까. 그럼 자연인 아니면 걔는 없겠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그걸 뭐 구구절절 쓸 필요가 뭐가 있어. 태아는 등기 신청 당사자 능력 없다. X 하시면 되는 거지. 왜? 왜라고 물으면 자연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끝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가자. 5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형광펜 치셔야 돼. 자, 보기 들어보세요. 왜 형광펜 치셔야 되느냐? 민법의 이는
누구와 누구를 인민법에서 인으로 인정해줘요? 생명체로서 인으로 인정된 자를 법률용어로 자연인 이렇게 부르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법인 이렇게 부르죠. 그럼 민법상의 권리 능력이 등기 신청 당사자 능력이 있으니까 자연인과 법인만이 등기 신청 당사자 능력인데 왜 그러면 양가로 5번은 형광펜을 쥐셨느냐? 자연인, 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능력을 인정해 주니까 형광펜을 쳤다는 겁니다. 그 자를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라고 부르는데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은 무엇이냐? 법인과 똑같은데 유일한 차이점이 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은 관할 소재지, 주된 사무소 관할 소재지 법원 가서 우리 단체 만들었어요. 우리 회사 설립했어요. 우리 재단 설립했어요. 법인 설립 등기를 반드시 법원 가서 해야지만이 법인으로 탄생하는 거야. 그런데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은 법인 설립 등기는 안 하지만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을 하고 활동하는 단체를 일컬어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은 그러면 법인의 자격을 취득했어요? 취득하지 못했어요? 취득하지 못하고 시군구청에 등록만 하고 활동하는 단체 아니에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안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야 되는데 등기법에서는 등기 신청 적격을 인정해주고 있으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대표적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종중, 문중, 그 다음에 이런 거 쓸 필요 없어. 이 시험 운이야. 본인 상식이 없으면 못 맞추는 얘기들이야. 동문회, 그 다음에 재경, 향후회 아시죠? 예? 향후회 아시죠? 그러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입니다. 또 이제 저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그게 대표적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인정해 주는 것들입니다. 실무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건 되나? 박사모 될까요? 안 될까요? 등록하면 돼. 그럼 등록할까요? 안 할까요? 네? 등록할까 안 할까? 그 회장님이 등록을 할까 안 할까? 절대 안 해. 다 노출되는데 재산이 회원들 삥 뜯는 이게 다 노출되는데 자기 명의로 못 하는데 이걸 하겠어요? 절대 안 하겠지. 해병 전후에 이게 다 저기예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해병 전후에 결성돼 있고 각 지부 다 결성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게 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는 달라지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 드려요. 본인 상식이 있어야 뭐 맞출 수 있는. 단순하게 이제 법률용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렇게 하면 맞추기가 쉬운데 사례로 제시되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상식에 맡겨야 돼. 내 상식이 얼마나 되는지를 갖다가. 자, 그 다음에 6. 학교 나왔죠? X 하시면 돼. 끝. X. 위에 들어보세요. 그럼 뭔 얘기냐? 학교를 갖다가 설립자가 누구냐에 따라 법률을 이렇게 구분해. 국립학교. 그 다음에 국가가 설립한 거예요. 그 다음 교육사업을 위해서. 공립학교. 지자체가 교육사업을 위해서 학교 설립한 거야. 개인이 재산 출연해갖고 학교 설립한 거. 사립학교 이렇게 부르면 되지. 그럼 학교 설립 주체에 따라서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학교 교육 단계에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이렇게 있고 대학교 이렇게 있잖아요. 교육 단계별로 구분. 그다음 설립 주체에 따른 구분. 뭐 학교가 이제 여러 가지 구분되는데 결론. 학교는 절대 등기 신청 적격이 없어요. 뭔 얘기냐고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서울대학교가 서울대학교 거예요. 서울대학교 설립한 국가 거예요. 국가 거 서울대학교 게 아니라니까. 시립대학교가 서울시립대학교 딴 건물이야. 시립대학교를 설립한 지자체인 서울시 거야.
서울시 거지. 지금 봐. 국립대학교도 국립대학교 게 아니라 국립대학교 설립한 국가 거고, 시립대학교도 시립대학교 설립한 서울특별시 지자체 법인 거지 절대 서울시립대학교 땅 건물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학교는 어떤 경우든 절대 법인이 안 되고 학교를 설립한 법인 앞으로 등기하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국립대학교 거는 국립대학교 설립한 국가 명의로 등기하는 거고, 공립학교는 공립학교를 설립한 지자체 명의로 등기하는 거고,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를 설립한 법인, 사단, 재단 법인 명의로 등기하는 거지. 학교 설립한 무슨 학원이 있잖아. 그 학원이 법인이지 학교 자체가 법인이 아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학교는 올 X가 되는 겁니다. 학교 명의로는 절대 등기할 수가 없고 학교 설립한 설립자인 법인 명의로 등기하는 거야.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그다음에 자, 오른쪽 양가로 7 민법상 조합 X 하셔야지. X. 자, 민법상 조합은 절대 계약 관계이지 법인이 아닙니다. 고개 들어보시죠. 민법상 조합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동업계약의 이름을 법률용어로 민법상 조합계약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가령 이거지. 자, 우리 저 시골에 지금 젖소 길러갖고 우리 거기에서 수익을 갖다 같이 하기로 하고 우리 투자금 계약을 맺는 거야. 그러면 4억씩 투자하면 그 4억 투자금으로 땅을 갖다 매입하죠. 그러면 그 투자자인 조합원, 자연인 명의로 그 땅을 등기할 수가 있지 그 조합 명의로는 절대 등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투자금은 합유관계라는 거예요. 그 사업 목적이 달성하기 전까지는 투자자는 자기 자금을 빼갖고 나갈 수가 있어요. 합유관계는 빼가 나갈 수가 없어요. 없어요. 사업 목적이 달성하기 전까지는 절대 나갈 수가 없고. 그럼 내부 관계에 있어서 합의 관계는 투자금 비율이 있어요, 없어요? 2억 있잖아. 그럼 시험에 제일 많은 게 합의 관계는 투자금은 있지만 그 투자금 2억씩은 자기 지분만큼을 중간에 지금 뭐 경영이 안 된다고 빼갖고 나갈 수 있는 투자금이야. 절대 못 빼나가는 투자금이야. 절대 못 빼나가는 투자금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분이라는 게 절대 없어. 공유와 관계와 유일한 차이점이 공유는 투자금을 갖다 지분을 갖다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합유는 내부 지분이라는 출자금이 있어도 그 사업의 목적 달성하기까지는 그 투자금을 갖다가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분은 있어도 그 지분을 갖다가 처분할 수 없는 지분이기 때문에 지분을 갖다가 등기부에 표시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 다시 한번. 그럼 민법상 조합재산이다, 조합원의 재산이다. 조합원의 합유재산으로 등기해야지 민법상 조합 명의로는 절대 등기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시험에 잘 나요, 잘 나. 자, 그럼 고개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민법상 조합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민법상 조합은 이제 민법을 배워야지만 이제 배울 수 있는 조합인데 민법상 조합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들었던 조합들이 금융권 조합들이 있죠. 무슨 조합이 있어요? 농협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이 금융조합이잖아. 그건 법인이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조합 들어보셨죠?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안 돼. 도시개발사업 하면은 조합 설립 반드시 해야죠. 할 수 있어요? 해야 돼? 해야 돼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하면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도시주거환경관리사업조합 들어보셨어요? 예? 가로주택사업조합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봐야 돼. 앞으로 공법소녀 들어볼 거예요. 안 들어보면 시험 문제 못 맞춰. 조합 문제 두 문제가 안 나면 공법 시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조합 문제는 도시개발 사업의 조합이 있고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의 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법의 지역주택조합. 요새 가장 많이 이제 질문하는 지역주택조합이야. 근데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하기가 힘들어. 그 나중에 이제 실무할 때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어쨌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듣는 이제
도시개발사업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이나 그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조합이나 그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이 있잖아요. 그 조합들은 다 법인이야. 법인.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전에 그런 용어들은 다 들어보셨잖아. 재건축조합이라는 거 안 들어보고 우리나라에서 산 사람은 안 계시잖아. 근데 농협이라는 거 여러분들 안 들어보시고 지금까지 평생 사셨던 분은 안 계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들어봤던 조합이라는 건 다 법인이라고 생각하면 시험 문제 다 맞아. 근데 이 중개사 공부하면서 들어봤던 조합이 있어. 나 이 공부하기 전엔 알지도 못했는데 민법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들어봤던 조합을 시험에서는 제시를 해요. 뭐라고 제시해? 민법상 조합이라고 앞에 시험에서 친절하게 제시를 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무슨 조합만 법인이 아니야 이렇게 공부하시면 다 맞느냐? 민법상 조합이라고 지문이 제시될 때면 이건 법인이 아니야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하기 전에 조합이라고 들어봤던 조합들은 다 법인이야 이렇게 공부하시면 다 맞출 수가 있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 조합에서 뭐만 빼고는 다 법인이야. 민법상 조합만 빼고는 전부 법인이야 이렇게 공부하시면 전부 맞춰낼 수가 있어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244페이지. 244페이지 보시면은 자, 등기 신청 능력 문제인데 그건 뭐 민법의 기초 주제니까 등기법과는 상관없는 주제예요. 3번 등기 신청의 주체 나오죠. 자, 이제 요거는 뭘 이제 배우는 거냐면은 보세요. 등기 신청의 주체라고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는 오늘 쓰세요. 여러분들 시험도 못 읽어요. 지금 그거 용어만 써놓고 지금 이걸 안 썼다가는. 용어가 아직 통일되어 있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서 아직 이게 법전에서 용어가 하나의 용어로 쓰이는 게 아니라 아직 용어가 통일되어 있는 용어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출제위원이 누구냐에 따라 용어를 지금 다양하게 써요. 등기 신청의 주체라는 용어를 쓴 분은 아직도 한 분은 없고 한 분도 없고 이 용어를 제일 많이 썼어요. 지금 출제위원들이. 당사자 적격 이렇게 또는 이렇게도 용어를 사용했어요. 등기 신청인 이 용어를 사용했어요. 지금까지 출제하는데 출제한 용어가 법전에 딱 통일돼서 나온 다음에 이걸 갖다 하나의 용어로 쓸 텐데 통일된 용어가 없기 때문에 출제원이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 용어 자체를 모르면 읽기가 불편해요, 여러분들. 자, 뭐라고 용어 써요? 당사자 적격 또는 등기 신청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 구체적으로 등기해야 될 사건에 그 등기 신청을 누가 하러 찾아오느냐가 등기 신청인 등기 신청의 당사자 적격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뭐냐? 지금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땅이 있는데 이 땅에 대해서 소유자가 갑이고 이 갑이 이 땅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매매에 따라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으니까 그 매매에 따른 노량동 10번지 필지 등기해야 될 등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청이 있어야 등기해 준단 말이야. 그러면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구체적으로 누가 하러 방문 신청하느냐가 등기 신청인 당사자 적격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가보죠. 자, 당사자 적격은 자 먼저 당사자라는 법률 용어를 아셔야 돼. 당사자라는 법률 용어는 자, 등기 의무자라는 법률 용어와 등기 권리자라는 법률 용어를 갖다가 걸어서 당사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의무자라는 법률 용어를 등기를 해줄 사람 해줄 사람을 법률 용어로 등기 의무자 이렇게 부르고 등기할 사람 을 법률용어로 등기 권리자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해볼까요? 이거 갑과 을이 노량동 10번지 필지 매매하면은 매도인은 해줄 사람이요, 할 사람이에요. 해줄 사람. 그럼 매도인을 등기 의무자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 거고 매수인은 등기 해줄 사람이에요, 등기 할 사람이야.
할 사람이니까 등기 권리자 이렇게 불러나가면 되는 거지 뭐. 자, 그러면 등기 의무자와 권리자가 있다면 양방 당사자가 같이 등기 당사자가 신청하는 방식을 법률 용어로 만들어내는 게 공동 신청이라는 법률 용어입니다. 그럼 공동이라는 법률 용어에는 누구와 누가 법률 용어가 나와야 돼요?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신청하는 것을 법률 뭐라 부른다? 공동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신청은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법률에 규정이 있는 때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걸 시험에서 잘 출제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맛배기를 가고 강론에 이제 얘기를 들어가는데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사유 이제 이거 접근해야 돼요. 이제 이걸 접근 들어가려면은 자 여러분들 교재 넘겨 보실래요? 넘겨 보시면 246페이지 하단의 동그라미 구체적인 등기 절차에서 등기 의무자, 권리자, 결정 이렇게 나오죠. 자, 그게 뭐냐면은 등기해 줄 사람하고 할 사람하고 구별하는 거 연습하라고 거기다가 247페이지 하단에 도표 나왔죠. 그게 구체적인 등기를 제시하고 등기해 줄 사람, 등기할 사람 한번 연습해서 보라고 거기다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그거 한번 눈으로 보시면 돼. 자, 그다음에 넘겨 보세요. 넘겨 보시면 248페이지 상단에 양가로위 공동신청의 예외 이렇게 제목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제목이 뭐라고 나왔으면 단독 신청 나왔으니까 형 한번 쳐야지. 자, 그러면 보세요. 1번서부터 가볼게. 1번. 자, 보존 등기 보이세요? 이 형 한번 쳐야지. 보존 등기의 말소 형 한번 쳐야지. 고개 들어보죠? 하나씩 하나씩. 보존 등기는 자, 고개 들어. 최초 건축주가 자기 소유권 등기하러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보세요. 보존 등기할 때는 등기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건축주가 보존 등기하러 가는데? 없죠. 의무자라는 것은 권리자가 없으면은 의무자가 있을 수가 없고 권리자라는 용어는 또 의무자가 있으면 의무자가 없으면 권리자라는 용어를 만들 수가 없어. 그럼 보존 등기할 때 최초 건축주가 소유권 등기하러 가죠. 왜 소유권 등기하러 가는데 할 사람이 아니냐? 권리자라고 용어를 사용 못하느냐? 대립되는 의무자가 보존 등기에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건축주를 절대 권리자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권리자는 반드시 어떤 용어가 있어야 쓸 수 있느냐? 의무자가 있어야 쓸 수 있는 용어야. 거꾸로 의무자라는 법률 용어는 권리자가 있어야 쓸 수 있는 용어. 그러면 보존 등기는 왜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을까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등기 의무자 권리자가 보존 등기 개념에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니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놨다는 거예요. 용어를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러면 2번 볼까요? 자, 2번 상속 형광펜, 포괄 승계 형광펜. 자, 고개 들어보죠? 자, 그거는 뭐 때문에 단독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면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토지 소유자가 사망했다는 거야. 그러면 권리자가 상속을 받겠죠. 그러면 상속이라는 건 누가 이 자리에 상속이라는 법률 용어가 들어간다면은 이 사람이 피상속이니 의무자가 사망해야 상속이라는 법률 용어는 발생하기 때문에 허위 등기 날 염려가 없기 때문에 단독 신청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포괄 승계도 잘 나요. 포괄 승계도 상속과 똑같은데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보지. 제가 지난 과정에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듣기 쉬우라고. 저기 지금 저 의왕 큰 집에 계신 분이 뭐 때문에 의왕 큰 집에 가 계시지? 별 3개짜리 회장님. 별 3개짜리 회장님이 왜 의왕 큰 집에 가서 쉬고 계시지? 아유, 공짜로 먹었잖아. 공짜로 먹었잖아. 응? 응? 1,000억 투자하고 2조 받으려고 2조 먹으려고 그런 거잖아. 그러다가 체한 거잖아. 그럼 의왕의 큰 집에 계신 별 3개짜리 회장님이 원래 뭐 가지고 있었는데 삼성물산 지분 가지고 있었는데 제일모직 지분을 갖다가 인수합병한 거 아니야. 국민연금공단에서 오케이 해줘갖고 그죠? 그러면 합병해서 소멸되는 회사는 어디예요? 제일모직이잖아. 합병해서 인수하는 회사는 회장님이 갖고 계신 삼성물산 지분 주식이죠.
그러면 제일모직이 소멸하는 회사, 인수합병하는 회사는 삼성물산이라는 거야. 그러면 제일모직의 땅 건물, 주식 말고 땅 건물 명의를 갖다 인수합병 이제 삼성물산이 했으니까 땅 등기 명의를 가져와야 되잖아. 그러면 삼성물산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야.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 번만 우리 생각해 보기. 제일모직은 인수합병돼서 소멸한 법인이니까 의무자가 사망, 의무자가 소멸되어야 합병이라는 법률 관계는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권리자인 누구만으로 신청한다는 거예요. 삼성물산만으로 등기 이전 받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 상속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의무자가 인수합병 전에 제일모직은 어떻게 됐어요? 소멸했잖아, 그 회사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 누구만으로? 권리자가 신청한다, 법전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잘라요. 합병 포괄승계는 누구가 단독 신청? 권리자가 단독 신청. 자, 이제 세 번째 판결 형광펜. 뒤에 승소한 권리자 형광펜, 의무자 형광펜. 지었으면 이제 이에 들어가기 키워드 지었으면 거기 들어보세요. 이거 매매 그러면 의무자, 매도인, 권리자, 매수인이죠. 공동 신청해야 되잖아. 그럼 결론. 아, 여길 봐야지. 거기 읽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를. 대금을 다 줬는데, 자, 그러면 매수인이 권리자죠. 그럼 잔금 치르면은 등기하러 들어가면은 등기를 받아준대, 안 받아준대? 안 받아준대잖아. 공동신청이니까. 매매 따른 소유권 있는데 공동신청, 단독신청 사유에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공동신청이죠. 그러니까 잔금 치르면 왜 매도인한테 전화를 갖고 서류 넘겨주고 언제 만날겨? 물어보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시겠어요? 뭐 때문에? 공동신청이니까. 자, 그러면 잔금 치르고 자 매도인한테 전화를 거니까 안 받아 얘가. 잔금 다 주고 안 받아.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매매계약서 들고 들어가면 100% 받고 맞는다는 거죠? 왜 단독 신청을 하고 법에 없으니까. 그럼 그 얘기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대금 다 받아먹고 땅 등기 명의를 넘겨주지 않나 전화를 받지 않으면 단독으로 등기하러 갈 수 있는 사유로 나와 있지를 아니하니까 100% 받고 깎아맞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은 법원에 가서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서도 이 잔금 다 치렀는데 등기 명의를 넘겨주러 매도인을 데려가야 될 텐데 얘가 등기소에 같이 가주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채무 이행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정확한 소송 명칭이 가처분 신청하면서. 그래 그 소송에 따른 매매계약서부 판사가 그 증거 자료가 들어왔잖아요. 잔금 받았는데 매도인 요놈이 등기 명의 안 넘겨주고 있네. 소유권 이전 등기 매도인은 무슨 토지에 대해서 몇 월 며칠자로 매수인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명한다. 판결문이 떨어진 그 판결문 받았죠? 그 판결문 확실하다는 확정증명서를 법원에 가서 발급받아야 돼요.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서 받았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들고 구비해서 을이 들어가면 을의 지위를 판결에 따른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신청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매도인을 데려오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문서를 들고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허위 등기 날 염려가 없기 때문에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판결에 따른 등기는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으로만 가능해야 돼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도 가능하대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 시험에 잘 나와. 자, 거기 들어보세요. 이거죠. 자, 이번에는 매수인이 땅 등기 명의를 안 가져가. 그럼 이거 아까 오늘 시켜드렸죠? 매수인이 땅 등기 명의를 안 가져가면 재산세가 매도인 명의로 나오잖아. 그 조세상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매도인이 땅 산 사람이 명의 안 가져가니까 내가 매매계약서 봐요. 나 대등금 받아봤고 내가 소유자인데 매수인 땅 등기 명의 안 가져가니까 이전시키러 왔어요. 매도인이 들어가면 등기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줘. 왜? 단독 신청 사유로 없으니까. 그럼 마찬가지야. 땅을 산 사람이 등기 명의를 안 가져가도 매도인은 법원 가서 소송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땅 등기 명의 가져가라고. 이건 이번엔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소송이 아니라 등기 명의 가져가라고를 등기 인수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등기 인수 절차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죠. 그럼 그에 따른 승소 판결을 받으면 매도인은 매수인 을에게 땅 등기 명의를 단독으로 넘길 수 있는 판결문을 받은 겁니다. 그 판결문하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는 확정증명서를 법원 가서 발급받으면은
이제 매도인이 등기소에 혼자 등기하러 들어가고 신청서류에 그걸 같이 첨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갑의 지위를 법률 용어가 바뀌는 겁니다.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안 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법률 용어가 이렇게 바뀌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그 경우 왜 법에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을까? 법원에 문서를 들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허위 등기 날 염려가 없기 때문에 단독 신청할 수 있다고 해놨지. 그럼 판결에 따른 등기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거죠.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으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두 가지 익히셔야 돼. 자, 그러면 자 4번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나오죠? 그 다음에 5번 등기명의 표시 변경 경정 나오죠? 자, 그러면 4번, 5번 묶으세요. 묶으시고 4번에 표시의 변경 경정 형광펜, 5번 표시의 변경 경정 형광펜. 요까지만 익히시면 돼. 6번에서 10번까지는 강론에 가서 익힐 거예요. 총론에서 익혀야 될 게 5번까지인데, 자, 그러면 5번, 6번 가보세요. 자, 거기 들어보세요. 5번 우리 이거 한 거잖아. 표시의 변경 경정이라는 거 아까 등기 신청 의무 1월 구청에 대장 변경하고 나서 등기소에 들어와야 될 때 그 뭐 하는 거지? 땅 주인이 땅 토지 대장에 지목 변경 분할을 하면은 등기소에 몇 월 이내? 1월 이내 신청하는 거잖아. 그게 표시 변경 등기잖아. 의무자가 있어요? 없어. 권리자가 있어요? 표시 변경 등기 성질상 왜 단독 신청해? 이게 있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토지 표시 변경 등기는 법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지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건물 증축했으면 구청에 가 증축 등록하죠. 그럼 건물 증축한 거 표시 변경 등기 하러 오잖아. 건물주 1월 이내에 하러 가야죠. 그럼 건물 표시 변경 등기 뭐라고 법전에 하느냐? 건물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법전에. 표시 변경 등기 성질상 뭐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의무자, 권리자가 존재하지 않아야하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법전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까지만 용어 아시면 충분해요. 그다음에 6번서부터 10번까지는 강론에 다음 3주에 걸쳐서 강론에 하기 때문에 이 총론에서 익힐 필요가 없음. 총론에서 꼭 익혀야 될 게 1번서부터 5번까지를 지금 오늘 꼭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익히시기 바라고. 자, 이제 등기 신청 당사자 아닌 사람, 이제 당사자 이외의자가 등기 신청하는 사유가 있는데 요것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얘기를 들어가 보죠. 예, 오늘은 요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